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게스트는 YSPMC의 차현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께 오늘도 상담 번호 열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받고 있죠. 02866-4361번으로는 전화 상담, 070-8836-5682번으로는 문자 메시지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30분 동안 여러분의 의견과 고민 상담 적극 수용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은 부동산 이슈로 오프닝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그 투자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떠한 상품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까 이런 것들이 가장 그 고민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요.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부터 더욱더 이제 몸도 사리고 어떤 흐름을 방향을 좀 읽고자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와서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분명히 어떤 이런 유동 자금이 갈 곳은 찾아야겠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최근에는 많이 좀 청약의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또 그마저도 또 요 투기 지역 안에서는 이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분양권 전매도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투자가 입장에서 많은 그 이중의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어떤 이슈 강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실 좀 이렇게 외관적으로 좀 비슷하고 어떤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좀 비교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라고들 많이 하셔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번 좀 아주 간단하고 명석하게 그 구분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이고 낮에는 주로 업무를 하면서 밤에 일부 숙식 기능을 들어간 건축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존의 오피스텔은 많은 분들이 어떤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생활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수요자도 많이 생겨나고 일부는 거기에서 온종일 주거도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많이 생겨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업무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율도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의 취득세율과는 분명히 그것은 다릅니다. 일단 그런 건 좀 명확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어떤 국민주택 규모로 어떤 서민층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건축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이제 30세대 미만을 짓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어떤 그 기준이나 적용 같은 그런 법정을 많이 배제하고 오로지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건축업자들이 오피스텔과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건물에 이렇게 섞어서 짓는 경우가 요즘 또 최근에 와서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비슷한 면적에 높게 짓는 거와 낮게 짓는 거가 아무래도 높게 짓는 거가 훨씬 더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은 짓게 되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단지에 지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같이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짓고 그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다 보면은 더욱더 많은 용적률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면서 사업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같이 지어지는 그런 건축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 들어가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 취득세는 4.6%,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1.1%에 들어가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거 역시도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은 할 수가 없는 건데 알므로써 더욱더 어떤 세법적으로도 정확히 알므로써 많은 그런 재테크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산세 역시 둘 다 과세합니다. 또 양도세 역시 나중에 양도 차익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과세 부분 있는 거 둘 다 비슷하고요. 또 건축으로 봤을 때 전용률은 오피스텔은 50에서 60%가 전용률이 되겠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70 내지 80%가 전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제 욕조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고 또 발코니를 설치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발코니라던가 그 욕조 설치는 제한 없이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에 지을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원룸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거를 이제 어떤 구분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호지에 있는 지역에 또 어떠한 세금 혜택과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것이 실거주가 아니라면 주택임대 등록을 반드시 또 하셔서 또 정부가 요즘 또 강력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니까 반드시 하셔가지고 취득세도 또 면제를 받으시고 하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미래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 많은 유용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런 기본 지식들 투자에 있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매물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1번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가 추천하는 매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고민이든 좋고요. 오늘 소개할 매물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전화 02866-4361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 070-8836-5682번으로 주시면 오늘 차현신 대표님이 여러분에게 정성껏 상담해 드릴 겁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이 지셔야 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먼저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화양동에 위치해 있고요.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로 4분, 건대입구역에서도 가깝습니다. 실면적이 35제곱미터고요. 2018년 3월, 즉 내년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네요. 총 11층짜리 신축 건물이 되겠고요. 주차장 완비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방 2개에 욕실 하나,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도 살펴보겠습니다. 2억 7,900만 원짜리 매물이고요. 예상 대출가 50% 가능합니다. 임대 시세는 전세 시 2억 6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세 시에는 1,900만 원으로 월세 시에는 1억 95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매물은 광진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님 저번 시간에요. 부동산 투자의 시작과 끝은 입지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곳 입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입지는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로 한 4분 거리에 있고요. 또 2호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한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2호선, 7호선, 2호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강남으로 이제 접근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영동대교와 청담대교가 있기 때문에 자가 운전자들에게도 역시 강남으로 접근성이 편리해서 어떤 많은 그런 그 유동 인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국대학교 캠퍼스가 아주 가까운 인근에 있어서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해서 총 한 6만 명 이상 정도가 어떤 대학교의 학군 수요까지도 풍부하게 이미 배후에 깔려 있고요.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도 인근의 학군 수요가 풍부히 깔려 있어서 아주 입지로서는 그 좋은 투자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처 지하철과 역세권 근방에 있고요. 대학 캠퍼스까지 좋은 입지의 여건은 모두 갖춘 매물이에요. 대표님 그럼 주변에 호재는 뭐가 있나요? 네, 보통 이제 그 투자의 삼박자 하면은 대학가, 역세권, 개발 호재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삼박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바로 건대 하면은 이제 건대 상권을 온 국민이 다 떠오를 수가 있겠죠. 네. 건대 상권은 뭐 특히 뭐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건대 상권도 있고 또 인근에 세종대, 한양대 이렇게 대학가가 많이 있어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대학가가 있는 근처에서는 항상 임대 사업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역시나 그 세 군데의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나름대로 임차 면에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화양동은 특히나 그 1인 가구가 이 광진구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보다도 특히 1인 가구가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화양동 이 지역이 오피스텔 사업성이 아주 꽤나 훌륭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근은 다 원룸 오피스텔만 있고 또 주차장이 별로 이렇게 협소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본 매물의 경우에는 귀한 투룸이고 또 입지도 좋지만은 또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면서 주차 타워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입주자들에게 주차 면에서도 이제 원활히 될 수가 있고 또 입주하는데 편리함이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 좀 장점과 호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인근의 성수 IT 산업단지에 또 700여 개의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그로 인한 어떤 또 임차 수요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강남 진출입이 이제 용이하다 보니까 그 서울의 동부권을 대표하는 어떤 상권의 입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다, 인근의 성수 IT 지역이다 해가지고 그 타 지역의 임대 수요도 유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건대 상권이라는 점이 이 지역의 대형 호재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도 있고요. 대학가가 있어서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매물 내년에 준공 완료라서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옵션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미리? 네네. 이게 이제 다세대 오피스텔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데 네. 두 개 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단지화돼 있어가지고 두 개 동이고 세대 수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인근에서는 아마도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오피스텔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층에 무인 택배함이 있고 또 천정인 또 각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그 인테리어 마감재까지도 고급스럽게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곳이고 또 밝은 채광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들게끔 내부가 거의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어서 아주 넓고 밝게 채광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이 주로 이렇게 많은 지역인데 희소 가치가 있는 투룸 구조라는 거, 그다음에 또 주차장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어떤 그 임차 수요를 유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입지의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물 특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 근방에 랜드마크 오피스텔로 거듭날 예정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투룸이 근처에 별로 없어서 희소 가치도 높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화양동의 신축 오피스텔 매입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같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본 물건도 바로 그런 물건 이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가격은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6천이고 보증금은 3천에 한 월 100만 원 정도가 임대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이제 50% 정도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했을 시에는 1,900만 원이면 실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1억 950만 원 정도면 실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의 어떤 접근 전략은 가급적이면 전세로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시면서 향후에 인근 내 시세에 비해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세에 놓을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매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 분석까지 도와주셨고요. 마지막 순서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아마도 입지
항상 처음이나 끝이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의 삼박자, 역세권, 대학가, 개발호재, 삼박자를 두루 갖춘 완벽한 입지라는 거, 그 입지성하고요. 또 인근의 투룸 구조의 희소성, 희소 가치성도 분명히 있고, 나중에는 안정적인 수익과 시세 차익을 분명히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성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꼭 문의 주셔서요. 전문가 동행하에 현장 답사와 꼼꼼한 공부 후에 투자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곧바로 다음 매물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 면적이 72제곱미터, 전용은 43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4월 마찬가지로 내년에 준공될 매물이고요. 지하 2층에서 7층에 이르는 건물 구조입니다. 그중에서도 6층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방 3개, 3룸입니다. 욕실 2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격도 보실까요? 2억 7,500만 원을 호가하는 매물이고요. 예상 대출가 1억 3,700만 원 가능합니다. 임대 시세 주시면요. 전세는 2억 3천만 원의 보증금,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의 보증금에 70만 원 월마다 수령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라 실투자금은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곡동에 가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내년에 신축되는데요. 먼저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매물은 이제 강서구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는데요. 강서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마곡지구를 떠올립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핫한 지역이고 서울의 가장 마지막이면서 최대의 개발지라고 할 수 있는 마곡지구. 그 마곡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그 화곡동 신축 다세대를 소개할 건데요. 그 입지부터 한번 지도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또 2호선, 5호선 까치산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5호선이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9호선 가양역으로부터 1.8km 이내에 또 급행 정거장이 또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김포공항 안에 그 재래시장도 있고 화곡 본동시장, 우장산 공원, 또 우장 초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것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거용 인프라가 아주 훌륭하게 갖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7호선이죠. 화곡역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역세권일 것 같은데요. 이곳에도 개발 계획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항상 산업 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임차 수요가 몰려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또 인구도 당연히 그만큼 유입이 되겠고요. 발전하는 만큼. 본 이 강서구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한 대기업이 40여 개가 일단 곧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중소기업도 한 50여 개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거기 또 R&D 연구 인력, 또 고용 인구 다 합쳐가지고 고용 인구도 한 16만 5천 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 유동 인구가 4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벌써 지금 이미 그 대기업이 하나씩 들어오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같은 다른 인구의 어떤 기업도 같이 그 상주할 수 있는 예상 그 상주 기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에 따른 공급 물량이 같이 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다세대나 각종 이런 소형 오피스텔 다세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또 우리가 알만한 어떤 브랜드 있는 대기업도 거의 입점이 확정이 되어서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화여대 의료원 한 1036개의 그 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이 또 2018년에 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또 서울에 완전히 그 녹색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보타닉 공원도 곧 이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녹색 환경 또 의료 대기업의 산업인구 유입 이런 모든 것이 아주 그 완벽하게 두루 갖춰진 개발 호재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처에 있는 마곡지구에 이 각종 기업들 입주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 유동인구와 고용인구 매우 풍부하고 대규모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경은 또 어떤 모습일지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공사 중이긴 하지만 이 매물 자체 모습도 어떤 모습인지 좀 소개를 도와주실까요? 네, 본 매물은 이게 지금 그 예상 조감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내년에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동으로 되어 있어서 인근에는 보통 이렇게 한 개 동, 또 이렇게 구옥들이 많은데 본 물건은 두 개 동이면서 또 제일 또 이렇게 키도 크고 어떤 인근의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은 딱 눈에 띌 만한 어떤 그런 가시 효과도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건물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1, 2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 전부 다 너도 나도 소형만 하도 짓다 보니까 정작 3인, 4인의 가족이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매물은 그러한 어떤 희소성을 또 많이 장점을 살려서 그 3, 4인이 거주할 수 있는 3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인근에 구옥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실거주라던가 또 임대를 놓는 데 있어서도 3, 4인에게 충분히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 4인 가구가 입주해서 살 수 있는 3룸의 희귀한 구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입 후에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미래의 시세 차익은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겠죠. 투자가 입장에서는요. 매매가는 2억 7,500이고요. 전세가 2억 3천이 되겠습니다. 또 월세를 놓으신다면 보증금 3천에 월세 70이 되기 때문에 전세를 이용하신다면은 한 4,500 정도면 실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를 이용하신다면 1억 800이 실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의 활용 전략. 다 너도 나도 원룸, 투룸 이런 것들만 있는데 본 물건은 3룸에 어떤 희소성이 있는 가치의 물건이면서 미래의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 수익 당연히 있고요. 시세 차익도 미래 가치도 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물 가격까지 자세히 알려주셨고요. 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네, 산업인구, 고용인구의 유입으로 어떤 미래 시장의 임대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하고요. 또 마곡지구의 그 대형 수혜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어떤 지역의 가치성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매물 살펴봤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봤던 매물은 광진구 화양동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매물 화곡동의 신축 다세대 3룸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매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상담번호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신데요. 전화 상담은 02866-4361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070-8836-56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료는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대1 개인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상담의 시간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와 1대1 개인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주시고 저랑 예약을 잡으셔서 정말로 원하시는 1대1 개인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